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3교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학생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내신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나중에 커서 외교안보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표를 확실하게 지금 얘기했는데 외교안보 네.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나중에 커서 동아시아 지역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에 앞장서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네, 꿈꾸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방향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학년 금방 이제 다가올 텐데 어떻게 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다른 활동도 많아서 네. 매우 혼잡합니다. 그렇죠. 아마 수시와 힘들죠. 관련돼서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수시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저의 내신 성적 경쟁률과 네. 그 교과 전형으로서 제가 어느 대학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진단을 잘 받아서 전략을 잘 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자료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학생인데 1학년과 2학년 국어교과의 평균이 1.44등급이고요. 수학이 1.5, 영어가 1.5입니다. 사회교과는 퍼펙트하죠. 1등급이고요. 그래서 국수영사 4개 교과의 평균 등급은 1.31등급인데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쭉 오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보다는 2학년이 확실히 좋아졌죠. 네. 수학 같은 경우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1등급 또 다시 2학년 2학기 때는 2등급으로 이렇게 성적이 좀 평이한 성적 보여주고 있죠. 자, 모의고사 성적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11월 달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B형이 이제 100분위가 93.25 2등급에 해당되고요. 수학 A형은 1등급인데 거의 최상위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가 조금 부족하죠. 87.9에 3등급. 동아시아사가 1등급이고 세계지리는 3등급을 보여줍니다.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해서 성적을 좀 분석을 보니까 역시 이제 3월보다는 국어는 유지됐고요. 수학도 유지됐어요. 영어도 네. 그대로 유지됐는데 생활과 윤리에서 동아시아로 바뀌면서 좀 등급이 좋아졌고 윤리사상은 세계지로 바뀌면서 등급이 동일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보니까 1학년 때 수학 스터디를 그룹을 결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급 부장도 했습니다. 2학년 때 학급 회장했었죠. 동아리 활동 1학년 때 인문 논술발이고 2학년 때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1학년 때 62시간, 2학년 때는 43시간 했습니다. 방과학 좀 많이 했는데요. 1학년 때 739시간이고 2학년 때는 428시간을 수강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3년인데 1학년인 것 같아요. 예, 모범생활상을 선행부에서 받았고 또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은상, 100일장 대회에서 산문 장려상 받았습니다. 시사 퀴즈왕 선발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고요. 독서왕 선발대회에서도 최우상 1위를 받았습니다. 자, 2학년 2014년에는 인문사회학 연구보고서 경시대회에서 금상, 그 다음에 2학기 한국사에서 과목에 대한 수석상을 받았습니다. 영어 경시대 응상 받았고요. 또 1학기 자율 부분에서 모범생활상 받았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 또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1학기 시사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금상, 또 자기학 주도상, 영어 스피치 대회, 또 자기 주도 학습상 굉장히 많은 네. 상을 받았습니다. 또 체육대회에서 축구에서도 우승을 한 것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을 1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지망 네. 대학은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궁금해하시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질문하셨습니다. 3지망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형 전형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방금 그 전화 연결에서도 말했듯이 아주 혼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교과와 비교과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낸 아. 걸 보이는데요. 통상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면 전략을 짜기 아주 용이한데요. 우리 학생은 교과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특히 잘하니까 네. 참 전략 짜기가 좋은 그런 학생인 것 같은데요. 하규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학생은 전략이 뭐 단순해질 수 있는 그런 학생인데 교과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면 교과 성적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1학년 대비했을 때 2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상승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이걸 유지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단점에서 보면 관련 교과, 사회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수한데 영어나 특히 이제 5개 교과까지 반영하거나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볼 때는 과학 교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한 게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장점을 보면 역시 개인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게 네. 장점이고 또 학습 외적인 측면에서도 이 친구가 역량을 좀 발휘했는데 그 풋살대 우승하는 거 체육 활동도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교내 수상 앞에서 보셨지만 정말 다수의 수상을 하셔서 주목받을 만한 어떤 실적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리더십 적극성 이런 것들이 종합의견안에 잘 기재도 돼 있는데 학생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그리고 학급 회장이나 선거관리위원 했던 것들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교과에서 단점을 좀 짚어드린다면 1학년 때 계속적으로 했던 독거노인 돌보기를 갖다가 2학년 때 유지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랬었는지 나중에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 뭐 2학년 때는 개별 봉사를 했는데 뭐 기본적인 헌혈이나 뭐 아니면 주변 환경정 활동 정도로 조금 이제 수치가 낮아졌다라는 게 아쉽죠. 그다음에 1학년 활동하고 2학년 활동이 좀 단절된 것들이 동아리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에서도 또 봉사뿐만 아니라 동아리에서도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 그 사전에 그 기초 조사서 쓸 때 보니까 자신의 단점으로 그 말실수를 한다라는 점을 적어두시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소극적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는 쉬운데 그러다 보면 제가 말도 많이 걸고 대화 주제도 많이 꺼내다 보니까 제가 좀 친구들이랑 농담도 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가끔씩 제가 친구의 약점을 건드릴 때도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 여쭤봤냐면 이제 나중에 면접에서의 경쟁력 때문인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맥을 짚어서 답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면접에 대한 경쟁력을 체크하시면서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학생은 교과도 우수한 편이지만 자기소개서도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씩 부족한 것들만 다듬어 주신다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좀 있는 편이다. 뭐 이렇게 좀 총평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우리 학생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 1지망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교자 추천 전형, 그리고 2지망은 성균관대, 3지망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 희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좀 우선순위를 매겨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형을 물었는데 사실 학생부 교과만 활용하는 전형들의 그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그래드가 좀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하신 대학들을 중점으로 화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1순위로 보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우리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떤 추천서 또 나머지 어떤 증빙 서류까지 요구하는 대학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좀 보완할 건 영어 성적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3순위는 이제 이거는 왜 3순위로 뺐냐면 교과 전형이 중하위권, 중위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고사가 불안정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죠. 고려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고려대부터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관건은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문과 2명, 이과 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하셔가지고 만약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도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외교학과 24명 선발 예정인데 1단계 교과 서류로
3배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이 있고요. 또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 4경역 가운데 2개 등급 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은 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니까 3학년 내신 교과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학생부 비교과하고 자기소개서 또 교장선생님이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친구는 뭐 이 전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교과 경쟁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사학과도 생각한다고 네. 저한테 조사 줬는데 뭐 선발 인원은 정치외교학과가 좀 지원하는 게 또 연관성 면에서도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면 고려대학교에서는 무슨 전형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논술 전형 아니면 융합형 인재 전형인데 여기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교과 정말 잘 관리하셔서 교장선생님 추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인데 여기는 모집 단위를 계열로 뽑죠. 사회과학 계열 141명 선발 예정입니다. 서류 100이고요. 올해부터는 또 수능에 대한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과에 가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데 대신 또 선발 인원이 지난해 631명에서 올해 564명으로 좀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성균 인재 전형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 선발 기준이 동일했었는데 근데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전공을 삼으려면 사회과학 계열로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팁을 드리면 교과나 비교과 모두 강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성균관대가 그 수시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다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인재까지만 뽑고 그렇지 않으면 넘긴다. 아니면 이제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간 아이들이 많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중앙대입니다. 학생부 다빈치형 전제라고 그러는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인데요. 정치국제학과 인원이 좀 적죠. 7명. 선발에 좀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면접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펜타곤형 인재를 요구하잖아요. 학습 역량, 그다음에 지적 탐구 역량, 성실성, 자기 주도성, 그다음에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가 경쟁력이 있는지 뭐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모의고사가 중앙대를 정시에 갈 수 있을 만한 점수가 나온다면 지원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질문과 답변 내용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과 전형을 추천해 주실지 하규성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형 아니고 논술 전형 준비 안 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종합 전형인데 이 종합 전형을 가지고 6장을 조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인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개 대학을 추가로 좀 말씀드릴 텐데 놀라지 마시고 첫 번째 대학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위해서 내신 관리를 하는 거 만약에 된다면 서울대 일반 전형을 정치외교학부 37명 이상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뭐 특징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합격 팁을 좀 봤을 때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과학교과 뭐 관리 소홀에서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6번의 기회에서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향상시킨다면 뭐 1단계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이 친구 지금 자기 생각을 저희들한테도 잘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부담 없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학은 서강대학교인데요. 서강대학교도 역시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전형입니다.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이 12명 정도 선발하는데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서류 100입니다. 선발 인원이 지난해 243명에서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식도 다단계,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합산으로 면접까지 폐지됐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또 추천서. 서강대학교에서는 별표할 게 있죠. 활동 보충 자료입니다.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이걸 연관시켜서 본인이 어떤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걸 어필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양대인데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평가고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선발 인원도
작년에 850명에서 내년에 이제 올해죠 9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역시 활동이 중요하다. 최장력 기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 도전 가능성을 조금 더 비교과 내용이 우수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아마 지금 추천 대학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본인이 아직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별로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입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16학번 되는 친구들이 17학번 이거 재수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변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교과 관리입니다. 현재 상승세 그대로 탄력적으로 준비하셔서 3학년 1학기 때 보다 좋은 성적을 좀 득해서 어떤 전형에서든 좀 유리한 어떤 고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영어 성적 불안정한데 1등급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준비인데요. 앞서 보셨지만 최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있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나 수능 최저에 있는 대학이 경쟁자가 좀 적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수능 마지막까지.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 전형 6장은 정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교과 관리인데 3학년 1학기 때 새로운 거를 뭐 새롭게 도전하는 건 사실상 무리죠. 그래서 1, 2학년에 연장성산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부담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건 수능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주도성에서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독서 활동하고요, 동아리 활동, 또 교내 대회에 어떤 참여하는 것들이 여건이 된다면 좀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공부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아우, 그래요.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니까요. 지금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거의 방역 나왔으니까 3학년 때도 관리를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교과에서는 국수영사 모두 1등급, 수능 모의고사 국어 95점 2등급, 수학 100점 1등급, 영어 95점 2등급, 사탐은 동아시아사 50, 세계지리 47점 1등급을 목표로 하시고요. 추천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일반전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최적의 전략으로 대입 합격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세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 함께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또 하기성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연세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